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입니다. 다음은 류진 풍산 회장, 그리고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과 한화솔루션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전 최종 결정을 다음 달 10일로 미룬 가운데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양사의 포드와 폭스바겐을 인터뷰한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한 건데요. 박사님, 이 포드와 폭스바겐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 완성차 업체입니다. ITC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ITC가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이 배터리 두 회사들의 영업권, 특히 특허 침해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어느 정도 한 고비를 넘어서니까 바로 ITC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회사에 대해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포드 회사와 폭스바겐과 회의했던 그 자료, 그 녹취록을 제출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끌어요. 지금 ITC 입장에서는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좀 생각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이 바로 미국 조지아주에 있습니다. 네. 그 조지아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개표가 계속되고 있고 혼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다수 득표자가 없어서 그 두 명의 상원 의원은 이번에 투표를 무효로 하고 내년 초에 다시 뽑습니다. 네. 최종 결선 투표를 할 정도로 지금 여야 간에,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왔던 이 ITC의 배터리 재판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특히 포드와 폭스바겐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바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ITC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이 위반을 했다, 법을 위반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조지아 공장 폐쇄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 SK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 폭스바겐과 포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거기에 그래서 대한 이 포드와 폭스바겐은 이 ITC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예, SK이노베이션을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런 탄원서를 제출해 놓고 있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 과연 이 변호사들이 그때 포드와 폭스바겐을 만나서 나누었던 그 주고받은 얘기, 그 원문을, 녹취록을 제출하라. 이 얘기는 그만큼 ITC의 판결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전기차 육성 정책인데, 이게 이 ITC 판결의 변수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후보 이제 당선인이 됐죠. 입장에서는 환경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기후 협상에 가입하게 되면 탄소를 움직이는 전기차, 여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기차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 SK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를 ITC 판결에 따라 철수를 시켜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 바이든의 전기차 활성화 속도에도 상당히 늦어질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대목에서 ITC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새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류진 풍산 회장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기를 거머쥐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주요 경합지 곳곳에선 시위와 폭력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오늘의 기업 풍산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박사님, 풍산은 탄약류를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총기류 구매가 늘어나면서 풍산이 좀 수혜를 봤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혼전 양상으로 빚어지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불복 시위까지 생겨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혜택을 입은 미국 대선 불복 수혜주로 떠오른 기업이 바로 한국의 풍산입니다. 네. 이 풍산은 지금 원래 동재련 회사죠. 그래서 동전을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이기도 하고 또 그 기술을 응용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의 총알, 포탄 이런 쪽에 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총기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사태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풍산은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이 풍산은 국내 증시에서 바이든 테마주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정작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왜 바이든 테마주로 묶인 걸까요? 예, 그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바이든 테마주로 엮여서 풍산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한 수개월 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민주당은 총기를 규제하자는 입장이고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강력하게 규제할 뜻을 비쳤어요. 그러니까 한 서너 달 전부터 미국에서는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바이든 시대에는 총을 살 수가 없다. 미리미리 총을 사자. 네. 이래서 미국 내에서 총기 판매량이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총알도 매출이 급증을 했죠. 그 덕에 이제 풍산은 주가가 올랐다 이런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적으로 돼 있는 이 순간에는 오히려 풍산으로서는 수혜주가 아니라 이제는 바이든의 저주주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풍산의 미국 내 총기 판매, 총알 판매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오늘의 사람인 류진 풍산 회장은 미국의 공화당 정치권들과 인맥이 넓은 걸로도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이 됐으면은 이 풍산에게는 더 안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풍산은 이중의 악재를 맡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도 미국 조폐창에서 이 풍산의 계약을 상당 부분 줄이거나 취소를 해서 풍산의 매출이 급감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정치라는 것은 한쪽 편을 들게 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저주를 받게 되고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양쪽을 다 조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풍산의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미국의 공화당 인맥이다. 공화당의 그 보수적 색채가 너무 강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죠. 네, 특히 부시 일가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사실 풍산과로는 가정 행사에까지도 나타날 정도로 가까웠고 네. 또 부시 대통령에게 많은 자금도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후원하지 않았냐는 그런 지금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처음 방문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워낙 인맥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풍산에 유진 회장을 같이 대통령 공식 수행단에 포함시켜서 갔을 정도로 공화당 인맥에는 깊숙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네. 민주당 시대에 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풍산 가문은 잘 아시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가 여기에 유청 씨한테 결혼을 했었죠. 그래서 박 대통령 가문으로도 상당히 그 화제를 많이 뿌렸던 기업인데 아무튼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개표가 이뤄지던 중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런 내용의 트윗을 올렸는데요. 박사님, 이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친환경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동에 걸면 오늘의 기업인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기존에 진행하기로 했던 이 석탄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서 좀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경제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계가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역시 이 파리 기후 협정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바이든 당선자도 자기가 첫날 취임하자마자 바로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다시 가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파리 협약은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인 성과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구의 지금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자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든이 마치 당선이 되면 환경주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의 문제고, 당장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업무부터 시작될 거예요.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우리나라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세계 최악이라는 중국의 2배 수준입니다. 네. 세계 평균이 지금 3배 수준이고요. 상당히 지금 악명이 높아요. 지금 국가별 전체 순위에서는 8위 정도지만은 중국이나 인도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를 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그런 면에서 이 바이든 후보가 기후협약에 가입을 하고 한국에 탄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 기업들은 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삼성물산이 국제적인 투자자 협회로부터 왜 삼성물산이 베트남에 이 와중에 석탄 발전소를 짓느냐, 거기에 대한 네. 비판적 여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그 문제가 또 한 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해외 기업들은 석탄 발전 사업에서 발을 계속 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베트남에 수주하고 있는, 한국전력하고 같이 수주하고 있는 그것도 한국전력이나 삼성물산이 이뻐서 베트남에서 이쪽 우리하고 연대를 한 게 아니고요. 영국이라든지 중국 다른 기업들이 도저히 석탄 발전을 했다가는 그 국제적인 비판을 감수하지 못하겠다 해서 하다가 버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그 베트남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 수출입은행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발주금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삼성물산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장기간에 걸쳐서 전력이 생산되면 돈을 회수하는 것인데, 바이든 당선 시대에 이 기후 협작, 환경 문제에 집중적으로 치고 나올 이 크리티컬한 대목에서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또 인도네시아의 석탄 발전소,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석탄 발전 투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경우 생기는 손해를 국가가 일부 좀 보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국회 쪽에서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방향의 법률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의 생산 그 부분을 중단토록 하자. 또 그렇게 중단됐을 경우에 그 피해를 갑작스런 그 어떤 업종 변경 또는 생산 방식 변경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 주자라는 그런 입법의 안이 제안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 탄소를 규제하는 이 정책은 말로만 우리 청정 말이 나왔을 뿐이지 굉장히 지금 속도가 늦고 세계적으로 비판적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정부 입장에서나 국회 입법 차원 또 기업 차원에서 이 바이든 쇼크, 파리 기후협약 미국 재가입에 대한 그 대책을 공격적이고 좀 서둘러서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공정위가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자 한화그룹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사님, 이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한익스프레스가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인 김영애 씨가 지배주주로 있죠. 예, 어저께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150억이 넘는 그에게 과징금을 통보를 했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동시에 또 검찰에도 고발을 하는 이런 그 상당히 강경 조처를 쳤는데요. 혐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때리고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한화솔루션이라는 회사, 즉 한화솔루션은 한화의 지금 주력 기업이고 또 후계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김동관 씨가 최근에 또 CEO 대표를 맡기도 한 기업이죠. 저기서 김성현 회장의 그 회사, 운송회사죠. 한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어떤
그 화재 사건을 일으켜서 세간에 크게 문제가 되기도 했던 회사인데 저 회사에 운송 물량을 다 몰아줬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한화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이 공정위는 하나그룹이 한화 SNC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면서 5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과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혐의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공정위 주장에 따르면 한화 SNC가 일감 몰아주기나 또는 그 자녀들 특히 그 김동관, 김동선, 김동원 형제들에게 그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사익 편취할 기회를 줬다 이런 얘기인데 네. 공정위의 판정은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혐의는 심정은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다. 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한 상황인데 바로 저 그 SNC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익스프레스에 이런 그 혐의를 지금 발견을 했다. 이래서 사실 그 사건과 이 사건은 하나의 틀에 묶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화그룹은 한 익스프레스에 부당 지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하나그룹은 억울하다. 그리고 얼핏 밖에서 보면 이제 거래 금액은 또 계약 단가가 터무니없이 한 익스프레스에 높은 것으로 보이고 또 누나 회사인 김성현 회장이 그 누나인 김혜영 여사가 하는 회사에 모두 다 몰아줘서 일감 몰아주기처럼 보이지만은 한화솔루션이 한 익스프레스에 맡긴 그 제품 운송 배송을 해달라고 맡긴 제품이 특수화학 제품이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맡기기에는 그 상당히 그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맡긴 것이고 가격도 결코 낮지가 않다. 그래서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한화는 김성현 회장이 그동안에 사법 처리가 돼서 그 법적인 사내 이사를 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이제 그 경영 복귀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연루가 돼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 건이 김성현 회장의 경영 복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면에서도 재계에서는 주목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한 익스프레스 대표는 김영애 씨의 아들인 이석헌 씨가 맡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손자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또 일전에 그 길거리에서 프라이드 타고 가는 이 운전자와 시비가 벌어져서 벽돌로 얼굴을 때렸다 해서 검찰에 재판까지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천 창고에서 또 사고가 나서 그게 이제 한 익스프레스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바로 김혜영 여사의 그러니까 네, 김영애 씨죠. 네. 예, 김영애 여사가 바로 김성현 씨의 손위 누나고 거기에 이제 아들로서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래서 화제의 한 중앙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